지금 또다시 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콕 도심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터널이 심각하게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가 전체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특히 차오프라야 강 인근 중심, 상업지구를 관통하는 핵심 구간이 무너지면서 도시 교통망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많은 태국인들에게 3년 전 발생했던 고층 빌딩 붕괴 사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방콕 중심가에 불어닥친 예상치 못한 참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었죠. 최근 대형 터널 붕괴 사고의 조사 책임자로 임명된 그의 극적인 인식 변화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태국 방콕 공과대학의 아티싹 교수입니다. 공학 분야에서 30년 넘게 연구해온 전문가죠. 특히 건설공학과 터널역학이 제 전공 분야입니다. 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고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에요. 방콕 공과대학 강당에서 저는 또 한 번 제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죠. 모두가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학자의 말을 경청하는 분위기였어요. 검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맨 채로 무대 위에서 저는 손짓을 크게 하며 열정적으로 연설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겉보기에만 화려할 뿐입니다. 실제로는 내실이 없는 보여주기식 기술에 불과하죠.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강연장 뒤편에서는 태국의 주요 산업계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제 영향력은 단순한 학계를 넘어 태국 산업 전반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연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 3년간 저는 방송과 강연에서 한국 기술의 허상을 자주 지적해왔습니다. 태국 산업계의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제 열정은 분명 진심이었어요. 그 결과로 태국 기업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점점 꺼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태국 최대 전자기업이 한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마지막 순간에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방콕은 급속한 도시 개발 중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높은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번화가에는 신규 지하철 노선 건설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특히 차오프라야 강 주변 지역의 지하철 확장 공사는 태국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중국의 최신 터널 공법을 도입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결정에도 제 의견이 크게 작용했었죠.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 방콕 시내를 뒤흔드는 큰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터널이 무너진 것이에요. 10여 명의 작업자가 갇히고 주변 건물에도 균열이 발생했죠.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인명구조에 나섰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뉴스를 접한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기술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제가 지지했던 중국 터널 공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자. 먼저 현장을 확인해봐야 해. 태국 정부는 즉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했습니다. 위원회 수장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끝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지목했죠. 제 명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총리실에서 온 전화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명예로운 임무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고가 제가 지지했던 기술과 관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불편한 생각을 뒤로하고 저는 단호하게 수락했어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지 2시간 만에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어요. 붕괴된 터널 현장에 도착하자 언론과 시민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제 전문성이 진정으로 시험받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붕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전모를 단단히 고쳤었습니다. 공사장 입구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작업자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역력했죠. 무너진 터널 앞에 서자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십 년간 공학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붕괴 사고는 처음 마주하는 일이었어요. 교수님, 여기가 첫 번째 붕괴 지점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손전등을 비추며 설명했어요. 저는 무너진 구조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터널 지지대가 완전히 휘어져 있었고 콘크리트 벽면은 마치 종이처럼 찢어져 있었죠. 제 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의 토합 계산은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저는 담담한 척하려 했지만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중국 측 설계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모든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었는데 제 팀은 이틀 동안 현장을 철저히 조사했어요.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남아있는 구조물의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중국에서 도입한 최신 터널 공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겁니다. 토합 계산이 태국의 지질 환경과 맞지 않았고 지지 구조물의 재질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중국 기술을 옹호하고 한국 기술을 폄하했던 강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제가 잘못된 주장을 펼쳐왔다면 그 생각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죠. 아티삭 교수님, 예비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언론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비서의 말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펜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내용을 고민했죠. 결국 중국 공법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지질학적 요인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느껴졌죠. 도시 전체가 제 어깨 위에 얹혀있는 듯한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첫 번째 붕괴 지점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균열이 발견된 것입니다. 제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죠.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중국 공법의 심각한 결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펼쳐온 주장들과 모순되는 상황에 직면한 당혹감이 컸죠. 교수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더 큰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총리의 단호한 요청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현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하지만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전문가를 추천하시나요? 총리가 물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의 터널공학 기술이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 기술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해왔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태국 정부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와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들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 걱정이 앞섰죠. 무엇보다 그동안 제가 가져온 편견과 오만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지 단 사흘 만에 한국의 전문가팀이 방콕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폄하했던 나라의 전문가들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이 내심 불편했죠.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을 생각하며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어요. 한국 팀을 이끄는 사람은 김민재 박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인상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 10여 개국의 터널 붕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지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의 겸손한 태도가 제 예상과 달랐죠.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하고 친절했어요. 아티삭 교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민재 박사의 인사에 저는 형식적인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뜸 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을 때 속으로 놀랐어요. 이번 임무를 위해 기본적인 태국어를 준비해온 것이었죠.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들의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붕괴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의도적으로 중국 공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김민재 박사는 예리한 질문들을 던지며 핵심을 파고들었어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한국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가져온 장비들은 제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집안 탐지용 첨단 센서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죠. 김민재 박사의 지시 아래 팀원들은 마치 오래 함께 일해온 듯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곁에서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적 접근 방식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정밀하고 체계적이었죠. 처음에는 별로 다를 게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그들의 방법론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센서입니다. 집안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김민재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실시간 3D 시뮬레이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겉으로는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한국팀은 붕괴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했어요. 그들이 임시회의실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픽이 표시되었습니다. 김민재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중국 공법의 기본 설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태국의 특수한 지질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 지역의 지하수 흐름 패턴과 집안 구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바로 그 문제점이었습니다. 김민재 박사는 계속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의 계획은 단순히 무너진 부분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터널 구조를 태국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포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태국 정부 고위 관료들과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한국팀의 발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때 언론인 하나가 제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아티삭 교수님, 한국 기술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적 견해를 고려할 때 지금 그들의 분석과 해결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순간 침묵이 이어졌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무수한 생각이 교차했어요. 제 자존심과 양심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사실은 분명했죠. 한국팀의 전문성과 그들이 보여준 기술력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된 침묵 속에서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재 박사팀의 분석은 매우 정확하고 체계적입니다. 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들의 방법론은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습니다. 완전히 제 잘못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떠나면서 제 귀에 기자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교수님이 한국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건 처음이네요.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다음 날 한국팀은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그들이 가져온 특수 장비들로 무너진 터널을 지지하고 균열이 생긴 부분을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았죠. 김민재 박사가 제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태국 특유의 습한 기후와 지질 구조를 고려한 새로운 보강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태국에 맞춤화된 해결책이었어요. 이 특수 코팅은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겁니다. 태국의 기후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부식 문제를 크게 줄여줄 거예요. 김민재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선진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게 진화하고 적응했어요. 이런 유연성과 현장 중심 접근법이 바로 실질적인 기술력의 증거였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김민재 박사와 종종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공식적이고 딱딱한 대화였지만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 의견을 존중하고 현지 지식을 높이 평가했죠. 그런 태도에 저는 점점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었어요. 아티삭 교수님, 사실 저는 교수님의 논문들을 읽어왔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질 구조에 관한 연구는 저희 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기술을 비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 연구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이런 전문가적 겸손함과 열린 태도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작업 일주일째 놀라운 진전이 있었어요. 한국팀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붕괴 위험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지지 구조가 설치되었고 균열이 있던 부분은 완전히 복구되었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개발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터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알려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복구 성과를 발표했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발표해야 했죠. 준비된 발언문을 읽으며 저는 내심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내용이 한국팀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은 과거에 한국 기술이 보여주기식 가짜라고 여러 차례 발언하셨는데 이번 사태 이후 그 견해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 순간을 위해 저는 이미 수차례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 닥쳐오니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변명하거나
혹은 진실을 인정하고 제 오만을 내려놓는 것이었죠. 순간의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이전의 발언들은 충분한 이해 없이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 고백은 순식간에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어요. 아티삭 교수, 한국 기술은 진짜다 공개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태국 언론에 보도되었죠. 회견이 끝난 후 김민재 박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동료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손을 맞잡는 순간 이상하게도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동료 교수들, 제자들, 심지어 해외 언론까지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한국 기술 비판가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작업 중이었어요. 김민재 박사에게 다가가 그들의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죠. 그가 설명해주는 한국의 터널공학 역사와 발전 과정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어요. 김민재 박사는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터널 기술을 개발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초기에 겪었던 실패와 시행착오,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과정이 진정한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기술이 교과서적 이론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민재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반성에 잠겼어요. 그동안 저는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다른 나라의 기술을 판단해왔던 걸까요? 실제로 보고 경험하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비판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에서는 새로운 터널 보강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특수 장비들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개발한 스마트 터널 시스템은 혁신적이었죠. 이 시스템은 터널 내부의 압력, 습도, 미세한 집안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했어요. 작업을 지켜보던 저는 김민재 박사에게 이 기술을 태국 대학에서도 배울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는 흔쾌히 기술 공유와 교육 프로그램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나아가 양국 엔지니어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죠. 그의 개방적인 태도는 기술을 독점하기보다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협력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저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태국 작업자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림과 간단한 태국어 단어, 그리고 몸짓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이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지식까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민재 박사가 저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현지 태국 식당에서 우리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김민재 박사는 한국에서의 그의 경험과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의 겸손함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식사 중에 김민재 박사는 의외의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왜 그동안 한국 기술에 비판적이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태국의 기술적 자립을 염려했던 마음, 그리고 선진국의 기술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경계했던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김민재 박사는 진지하게 경청한 후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그도 사실은 비슷한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과거에는 외국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기술을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것이 오늘날 한국 기술의 강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우리의 대화는 단순한 기술적 논의를 넘어 개발도상국이 기술 발전 과정에서 겪는 보편적인 고민과 도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민재 박사를 경쟁자나 비판의 대상이 아닌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동료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복잡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의 방콕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붕괴 현장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태국의 공학계와 기술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책임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제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모두가 어제의 기자회견 내용을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용기를 내어 솔직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학생들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질문이 이어졌고, 특히 한국의 터널공학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높았어요. 한 학생은 한국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가능성에 대해 물었고, 다른 학생은 김민재 박사팀의 기술을 태국에 적용할 방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한마이너스태 공학 협력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김민재 박사팀이 새로운 보강 공법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민재 박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식 전수에도 힘쓰고 있었어요. 그는 태국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의 원리부터 실제 적용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김민재 박사의 교육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질문을 장려하고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수로서 얼마나 권위적이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던 중 김민재 박사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태국만의 터널공학 지침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지질학적, 기후적 특성을 고려한 현지화된 기술 표준을 개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기술적 자립의 방향이었습니다. 식사 후 총리는 저와 김민재 박사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이번 협력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마이너스태 공학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어요. 김민재 박사는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서울의 본부와 상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몇 달 전에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저는 한국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한마이너스태 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니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민재 박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첨단인가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제야 저는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터널 복구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팀의 효율적인 방식과 첨단 장비 덕분에 처음 예상했던 3개월이 아닌 단 한 달 만에 주요 복구가 마무리되었어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저와 김민재 박사는 함께 터널 심부로 들어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터널 내부를 걸으며 우리는 각 구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복구된 터널 벽면을 손으로 만져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전의 구조물보다 훨씬 단단하고 정교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태국의 습한 기후를 고려한 특수방수 시스템이었습니다. 김민재 박사는 이 시스템이 태국 현지 조건에 맞게 특별히 개발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태국의 환경에 맞춰 재창조한 것이었습니다. 터널 중앙부에 설치된 관제센터에서 김민재 박사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터널 전체의 상태가 색상 코드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었죠. 이 기술이 앞으로 태국의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민재 박사는 이번 협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어요. 그는 앞으로도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한국 기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터널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민재 박사와 저는 나란히 서서 복구 작업의 완료를 공식 발표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복구 과정과 사용된 기술에 관한 것이었지만 일부는 제 개인적인 견해 변화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 기자가 제게 이번 경험이 학자로서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지하게 답변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참된 학문은 열린 마음과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책이나 이론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선입견이 어떻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배웠다고 설명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학과 동료 교수 몇 명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터널공학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우리 대학의 커리큘럼에 이런 실제 사례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왔던 교육 개선 방향과 일치했기에 기쁘게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팀은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김민재 박사와 마지막 악수를 나누며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어요. 앞으로 이메일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객실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방콕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과 같은 도시,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방콕의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지만 제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대학에서의 첫 강의를 앞두고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준비에 할애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국제기술 협력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구성했어요.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인원이었죠. 제 견해 변화에 대한 뉴스가 퍼지면서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든 것 같았습니다. 강단에 서서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갑자기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을 통해 어떻게 시각이 변화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술의 본질은 그것을 개발한 국가의 이름이 아니라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는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더 진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의 후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위해 남았어요. 한 석사과정 학생은 한국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고, 다른 학생은 터널공학 분야의 인턴십 기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제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태국공학협회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주제는 한국의 터널공학 기술과 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저의 경험이 다른 동료 엔지니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강연장은 예상보다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어요. 태국 전역에서 온 엔지니어들, 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인사들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선동했던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이제는 호기심과 존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강연 이후 몇몇 기업 대표들이 저에게 접근해 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특히 건설, 전자, 자동차 분야의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김민재 박사로부터 받은 한국 기업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했어요. 기술 교류는 겸손함과 배움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났어요. 태국의 대형 건설 회사가 한국의 건설 기업과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협력 분야는 다름 아닌 터널 건설 기술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대학에서는 공학부 커리큘럼 개편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위원회 의장으로서 더 실용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을 반영한 교육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현장 경험과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학생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방콕 지하철 터널은 성공적으로 완공되었어요. 개통식에서 저는 명예 내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빛나는 새 터널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저의 비판적 시각이 없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성공적인 협력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연구실 문 앞에 새겨진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진리는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제 저는 이 문구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기술이든 학문이든 진정한 발전은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